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기온이 참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막 정부에서 뭐 가스 요금이 막 올라왔다, 뭐 한파가 엄청 심하게 몰려온다라고 했던 게 그저께만 같은데, 어느덧 매일매일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곧 있으면 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기온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정말 AI 관련해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구글의 바드의 해프닝 속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발생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공급 계약 이후에 에코프로의 전력 질주 속에서 에코프로의 상승 속 2차전지 섹터와 더불어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던 한 주의 주식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부터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금요일날 단기 조정을 좀 증시는 받았었는데, 일단은 뭐 상승장에서도 단기에 뭐 낙폭이 2, 3일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형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단기 조정, 단기 눌림목이 나왔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항상 그에 따른 근거와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의 시장의 상승은 아마도 장기간 짓눌려 왔던 투심의 회복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이 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작년에 시장을 끄집어 내려왔던 주된 원인이죠. 그에 따라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을 공포로 넣으며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전년 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표를 나타내는 CPI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추세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은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로 연준의 긴축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는 재료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에 시장 참여자들은 베팅을 하고 증시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합리화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빠지더라도 박스권 흐름 속에서 각각의 섹터마다 순환매가 일어나겠죠.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는데, 경기 침체인데 종목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빠졌다면 그런 섹터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던 와중에도 여전히 실적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섹터는 빠져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박스권 장세의 흐름이라 나쁜 시장은 여전히 아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지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매 기법에 대한 정형화가 있습니까? 라는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100%와 정형화라는 말을 주식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확률 높은 자리, 확률 높은 매매 기법, 확률 높은 방법론 등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그게 경험과 만났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라고 봐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무술이라고 칠게요. 이게 내가 태극권 마스터를 했는데 태극권을 처음부터 이게 마스터가 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기초 초식부터 다다닥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수한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이 몸에서 체득을 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SM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이슈 안에서 저 또한 많은 고민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수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재 시장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 제가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를 제공드린다라는 거는 한 가지의 정보 제공의 역할이지 이게 뭔가를 100%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슈를 저도 어느 정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추후에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장에 완벽한 매매 기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률 높은 매매 기법은 존재한다 라는 게 저는 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내가 일단 주식을 시작했다면 누군가가 뭔가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 돈이 들어갔을 때는 내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거에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자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질러서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새 가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공부입니다. 공부.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단기 조정 구간이나 상승 추세는 지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상승 추세 안에 단기 조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AI 테마에서 머니무브가 나오는지, 또 SM 이슈와 메디톡스 이슈, 그리고 반도체법 및 테슬라발 원통형 배터리 이슈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한 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해서 중국의 이제 한국발 비자 제한 해제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를 빼고 여타 국가에 이 단체 여행을 허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도 단체 여행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 여행주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일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간밤비 증시는 다우는 좀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끝났었는데요. 뭐 테슬라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밀렸고, 구글과 메타, 뭐 엔비디아 등등 AI 섹터, 메타 섹터가 좀 밀렸는데, 반대로 에너지, 유틸리티, 그 다음에 방산 섹터는 강세를 보였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매우 많은 상황 속에서 뭐 시장에 의미가 있었던 몇몇 종목군들만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SM 당연히 매우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메디톡스 마감에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되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 섹터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만 보더라면 거의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250개가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매우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고 수급적으로도 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들어왔던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인 부분이고, 항상 조정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고점을 돌파해 주는지 그게 중요하는데, 횡보 장세가 될지 아니면 지속 상승 추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증시의 주역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2차전지와 AI 섹터, 그리고 글로벌 증시 또한 AI와 테슬라가 이끄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면서 국내 증시도 에코프로의 신고가 및 강력한 슈팅까지 더해지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목요일 지수 상승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2차전지 독주의 상세 이후 금요일 2차전지 섹터의 주춤 속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지수의 하락폭도 일부 발생하면서 상승 구간에서 비교적 강한 첫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증시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재차 상승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개별적 악재 이슈 등과 엔비디아, 구글 등의 추가 하락에 따른 나스닥 길주의 일부 차익 매물, 그리고 러시아의 추가 감산에 따른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인프라 등의 상승에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의 모습을 보이며, 나스닥이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만 보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첫 눌림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라고 일단은 좀 봐집니다. 딱히 이제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가오는 2월 14일 CPI 발표가 남아있고,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뭐 지수 반등의 영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섹터와 2차전지, AI 섹터 분명 날만한 이슈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후발 재료가 어떤 게 붙으면서 움직일지는 이는 장중 이슈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 안에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몇몇 종목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 외 개별 이슈가 아주 크게 작용한 한 주였는데, 바로 SM 이슈가 되겠죠. 일단 하이브가 12만원 공개 매수를 천명했고, 카카오는 3월 6일까지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9% 지분 인수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공개 매수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나오려나 모르겠으나 일단 하이브가 12만원 인수 철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10여만원 안전판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의외로 카카오가 더 높게 부른다면 이건 판이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매드톡스 이슈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에서 보톡스법 통과되면 그때는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 다 접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메디톡스나 제테마에게 라이센스를 사오던가 하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법사위 13, 14위 법안 소위하고 22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돼버리면 이건 파장이 어마무시하게 커버릴 것 같습니다. 머니무브 개별주 나온 거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이 정부 일정에 맞춰서 이게 통과돼버리고, 이제 이 균주의 출처를 명확하게 말을 못한다면 6년 동안 아직까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이 출처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리오프닝 시점에 이게 터졌다, 벼르고 있다가 지금 터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디톡스의 부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금일은 정말이지 제가 시황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을 솔직히 유튜브를 안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너무 지긋지긋 아플 정도로 오늘 반복되는 이슈와 뭐 수급 쏠림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특별한 거를 적어 놓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로 기존 이슈의 연속과 그 안에서 맥점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또한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을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가운데 분명 한두 차례 조정은 있을 겁니다. 박스권 증시니까요. 자, AI and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 기사 한두 개 올려놨는데, 생성형 AI 준비 전초전 기지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삼성, SK AI 눈독 반도체, 삼성 이제 감자 만든 반도체. 그래서 시장이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반도체 일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정부에서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법과 AI 이슈가 동반해서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AI 서밋이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관련 종목군들 이따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네이버 SK 데이터 센터 확충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군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2차전지와 중국 소비주, SM과 메디톡스 이 정도 선에서 종목을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지수 볼게요. 지수 나스닥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평선이 지금 이게 121선인데 이거를 200으로 올려놓으면 그동안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가 첫 돌파에 이 구간에서 눌림, 돌파 이후 눌림 있고 반등이 나왔죠. 돌파, 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조정에서 돌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뭐 S&P 500이라든지 그런 섹터는 별로
큰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국내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를 오늘까지 28거래일 네, 올라왔습니다. 네, 이때는 33거래일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2, 3일 정도 더 있는데 사실은 네,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좀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도 있어서 단기 조정은 뭐 2, 3일 정도 하나, 둘, 셋 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이렇게 깨졌다가 좀 하락폭을 깊게 하고 올라올지,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서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돌파 혹은 떨어졌다가 다시 힘 모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박스권을 보여서 이렇게 갈지, 이거는 사실 지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최근 2차전 그 대형주들 안에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조금 강화가 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연기금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눌렸을 때 이런 종목도 LG전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는 급락을 해버렸고 네이버는 그나마 굉장히 좀 강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이슈,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이슈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이런 물량을 받고 좀 올리는 모습이 돌파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른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 2차전지 에코프로 단기간에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뭐 단기 눌림 정도 한번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 신소재도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눌려오는 거 흐름 보면서 나노 신소재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무거운 종목인데 신고가 갈지 흐름을 좀 봐야 되고, LNF 이제 3월 1일 테슬라의 이제 뭐 중대 발표가 있죠. 마스터 플랜 3가 있는데 지금 기가팩토리 말고 이 배터리 내재와 관련해서 100기가와트를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직납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LNF고, 나노신소재도 직납 이야기가 나와서 좀 급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되는지 여전히 박스권 플레이로 계속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3월 중으로 미국의 유럽의 이제 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폐배터리 관련주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켜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받고 AI 섹터를 한번 보면요. 일단 대장주인 코난이라든지 이쪽은 다 투자 경고가 걸려있죠. 투경이 해제가 되는 시점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투경 해제 전에 좀 급락이 좀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투자 경고예요. 셀바스 AI라든지 솔트 룩스라든지 다 경고죠. 오브젠이라든지. 그래서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경고 종목 외에 종목을 좀 순환매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포뱅크가 이제 애플이 13일, 17일 날 AI 서밋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좀 강하게 줬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4%까지 좀 당기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어서 월요일 날 올라오더라도 한번 위에 슈팅 주고 아마 끝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엠파동이 나올지 어떨지 좀 봐야 되는데요. 시가 뜨고 밀렸다 다시 올라오는 흐름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미디어젠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얘는 재무가 좀 불량해서 회사가 재무가 불량했던가? 잘못 봤나? 재무가 좀 불량해서 좀 손이 좀 잘 가지는 않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손이 잘 가지는 않는데요. 미디어젠이 재무가 좀 불량해서
얘도 이때 이전 상장을 해가지고 해서 뭐 상패나 그런 건 없는데 애플을 엮어서 움직일지 월요일 날 봐봐야 되지 않나. 애플 관련 섹터로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AI는 봐야 되고 C랩이 주말 사이 이제 새로운 AI 관련된 영상 분석 기반모를 출시를 했는데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대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가 이 구간에서는 데이터 센터 대장이었죠. 모아 데이터가 대장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대장주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밀렸다가 네이버 이슈를 좀 붙이면서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브젠도 많이 밀려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까지 흘러내린다면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다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이 똑같은 종목군들을 계속 말을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인가. 근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 금요일날 보안 관련해서 뭐 이글루라는 종목이 일단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을 터쳤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에서 일단 1300억 정도 거래를 터쳤는데요. 이 구간에서부터 많이 올랐죠. 다른 보안 종목군들 뭐 라운시큐어도 한 차례 매매를 했었는데 라운시큐어나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보다 실적이 월등하다 보니까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보안 관련주, 다다음 주에 보안 관련주가 아마 상장을 할 건데요. 센즈랩 상장 전에 보안 관련된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거로 좀 보여져서 이 종목은 밀린다면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해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금요일 날 좀 매매를 했고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들이 뭐 한 5% 정도 수익률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종가까지 반등해서 판 것만 해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3% 정도 해서 여러 차례 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아마 내일도 매매를 하겠죠. 항상 매매라는 것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가의 급락에서 어디까지 밀렸다 올라올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또 다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MDS테크가 엔비디아 이슈를 타고 좀 급등을 했었는데 뭐 시간에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좀 나와주는지 한번 저는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MDS테크도 좀 봐보고요. 자, SM을 좀 볼게요. SM이 뭐 금요일날 아침에 바로 이 공개 매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저도 매일같이 좀 매매는 SM 쪽에서 좀 열심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매매가 돼서 이 구간에서 일단 또 매도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저는 하락을 할지 좀 모르겠어요. 하락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뭔가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하락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SMCNC가 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고요.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벌써 4천억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고 SM라이프 디자인이 시가총액이 좀 낮죠 오히려. 그래서 SM라이프 디자인도 후발로 좀 땡기고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봐볼 것 같아요. 그 외 뭐 키스트나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이런 종목군들까지 뭐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하이브로 올라가 버린다면 디워유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하이브가 가져가게 되면 DOU는 최대 수혜가 아니라 이제 악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카카오가 가져가게 된다면 DOU가 호재가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OU는 만약에 카카오로 가게 되면 최대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광비자 관련해서 일단은 모두 투어라든지, 지금 보통은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지금까지 화장품주들이 추세가 매우 좋았습니다. 금요일날도 시간 외에 화장품 종목군들이 추세 좋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일단 화장품주들은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PNK 피부 임상 이건 바닥권에서 일단은 차트 잘 만들어 놓고, 금요일날 다른 종목군들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PNK 피부 임상 과학과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관광이죠. 예, 관광 쪽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관광비자, 그러니까 단체 여행 가능성이 풀리게 되면 관광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 쪽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관광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워낙 많지만 그쪽 안에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메디톡스를 뺄 수가 없는데, 금요일날 이슈가 나오고 워낙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어요. 이때 뭐 이렇게 순식간에 11%가 올라가고 갭 3%에서 거의 20몇 %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뭐 급락을 시원하게 때리고 올라오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하면서 사실은 저도 매매를 겨우 끝에 좀 해서 상 전에 좀 팔고, 일단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좀 넘어왔는데 이제 대웅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종목이 좀 움직였죠. 저는 오히려 이쪽이 낙폭과대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순간 급락 VI 들어가서 VI 풀 때 들어가서 일단은 얼른 팔고 좀 봤는데, 일단은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건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대웅제약은 아예 여기까지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다 라는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쪽에 이슈가 크게 제공을 한다면 정말로 큰 재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때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박살나고 그 이슈로 올라왔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죠.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러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전이 시장에 나왔고, 이거는 정말로 진성수급이 들어왔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메디톡스 관심 갖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